네, 시장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양시장 고르게 1% 정도 하락하는데 오늘의 저점은 과연 언제쯤에나 나올까요? 키워드 놓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좀 더 주목하셨을지 오전장 펀치 키워드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점, 미국 증시 하락 영향에 국내 증시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 전체적인 좀 틀을 봐주실 것 같은데요. 일시적일지 좀 더 지속될지, 이 하락이 어떤 양상으로 좀 전개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우선 이 외국인과 기관 오늘 코스피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면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가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고요. 이 금융투자 항상 좀 많이 매도를 하는데 금융투자가 3천억 가까이 매도하면서 3,400억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매도를 하지만 외국인이 코스피 매도 금액은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 1,000억 아직 미만의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를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매도를 주도하고 있는데 1,848억 원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관도 매도가 나오지만 외국인보다는 매도 금액이 상당히 작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매도가 나오는 이유는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미국 시장이 부담을 느꼈죠.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2월 들어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다 이 지표는 좋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는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유동성에 있어서는 좀 유동성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양적 완화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부각이 되는 그런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이 CPI, PPI 사실 다 높게 나오고 그 외에도 지표들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경기 금리에 대해서 좀 위축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이 되면서 유동성이 위축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CPI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시장은 좀 긍정적인 쪽의 영향이 훨씬 강했죠.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CPI가 높게 나왔으면 사실은 물가가 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더 상승 아니면은 25bp가 아니라 50bp 이런 가능성이 분명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경기가 좋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괜찮다였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콩깍지가 씌인 상황이었죠. 열렬히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PPI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약간 마음이 좀 흔들렸죠. 근데 이 어제 하루 쉬고 나서 어제 미국 시장 열렸더니 이제는 사실 굉장히 좀 이성적인 사이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태기와 같은 이제는 좀 객관적으로 이 현상들을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됐는데요. 분명히 지금 시장은 금리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된 게 맞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CPI든 다른 경제 지표든 경제 지표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나왔더라도 잘 버텨줄 수 있었던 건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선방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홈디포도 그렇고요, 월마트도 그렇고, 월마트는 실적은 좋았습니다만 전망치가 두 회사가 다 좋지가 않았었죠. 전체적으로 위축이 된다, 경제가 위축이 된다. 그래서 우리 실적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버텼었던 실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잡고 있었던 마지막 끈이 이 끈이 사실은 동아줄이 제대로 된 동아줄인지 썩은 동아줄인지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와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도가 나왔고 전 섹터가 사실 다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술주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종목들까지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국내 시장 오늘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과 그리고 내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만약에 오늘 밤에도 또 한 번의 하락이 나온다라면 국내 시장도 2,400 충분히 위협받으면서 다시 깨면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오늘과 내일까지는 시장 잘 보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전기전자 섹터로 매도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섹터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보통 이렇게 금리가 우려감이 든다라 그랬을 때 기술주들 위주로 조정이 나왔는데 이제는 기술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사실 분위기 좋았던 이런 시클리컬 업종들 철강, 건설, 화학까지도 오늘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이 좀 많이 됐었던 섹터들 특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안 좋게 된다라는 코멘트만 나와도 충분히 급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좋다고 급등하기는 쉽진 않지만 실적이 안 좋았을 때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식이 많이 올랐거나 주가가 많이 올랐거나 아니면 실적에 대해서 우려감이 조금이라도 나온다. 그럼 그런 종목들은 좀 빠르게 좀 매도하시면서 주의하시고 시장을 내일까지는 살짝 한 발짝 떨어져서 좀 관망하는 모습으로 시장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사람 마음도 한번 돌아서면은 다시 예전으로 회복되기에 굉장히 좀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내일 이 정도 좀 더 기로에 서 있다. 잘 지켜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고비만 잘 넘기면 금세 회복될까요? 아니면은 이 권태기의 상태가 조금 더 길게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우선 오늘 하락으로 시장은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락 정도로 멈추거나 아니면 내일 하락 정도에서 멈춘다 그러면 다시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2,400에서 또 2,500 사이, 환율은 뭐 1,300원 조금 아래 정도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진정되는 데에 좀 희망을 거는 거지요. 사실은 시장이 진정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2,500 넘고 상승하기에는 무언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준에서 금리 3월 달에 올리고 뭐 5월 달에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올립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든지 아니면 물가가 잡혔습니다. 좀 이런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나오면 시장은 2,500까지 충분히 트라이 해볼 만한데 그런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그렇다고 지금 2,400에서 또 2,300까지 떨어진다 이런 상황도 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주의를 해야 될 상황이고 단기적인 분위기가 좀 진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급등해서 뭐 2,500을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간다 이렇게까지는 보기가 좀 보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뭐 단 며칠 만에 잡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진정되길 우선 바라는 상황이고요. 진정이 된다 그러면 다시 얇은 박스권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집중해야 될 펀치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장 펀치 키워드 엔터주 상승 이런 와중에도 오르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엔터 섹터 주목하신 이유 알려주시죠. 우선 이 좋은 주식의 조건이 사실은 내가 산 주식인데 올라간다 그러면 제일 좋은 주식이죠. 근데 이렇게 개별적인 거 말고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섹터가 유망하냐 좋냐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좋은 종목은 관심 많이 받는 종목이거든요. 관심 많이 받는 섹터고요. 최근에 가장 관심 많이 받는 섹터가 철강하고 엔터거든요. 근데 철강주들은 뭐 중국 때문에 영향 많이 받고 많이 올랐고요. 엔터주들 관심 많이 받고 있죠. 이 SM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SM에서 카카오에서 지분 매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이브에서도 지분 매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영권 싸움이 붙었고요.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도 사실은 SM 급등했죠. 근데 그러면서 하이브도 지분 매입하고 그러면서 하이브 주목을 많이 받았고 오늘 레포트 굉장히 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쨌든 관심이 많이 집중됐는데 집중된 상황에서 뚜껑 열어보니까 개별 종목별로 보니까요. SM은 경영권 싸움이니까 주가 올라가죠. 하이브 뚜껑 열어보니까 회사가 괜찮네 라는 분석들이 좀 많습니다. 오늘 레포트도 많이 나왔죠. 뭐 IP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 글로벌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 뭐 굉장히 좋아진다. 그리고 이 기존에 있던 멤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이라든지 기업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 많이 나오고 실적이 올라간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엔터주의 장점이 있죠. 중국이 뭐 물론 열리면 좋지만 그리고 미국이 더 경제가 성장하고 환율이 떨어지고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들 다 좋은데요. 경기 영향 좀 덜 받는 편이고요. 이 다른 어떤 특정 업체나 sek터가 잘 된다 안 된다의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대안적인 성격도 충분히 될 수 있고요. 내수적으로도 분명히 좀 잘 되는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경기의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주가는 아직 바닥에서 뭐 SM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급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적죠. 그리고 실적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적이 별로 안 꺾였습니다. 실적이 도리어 코로나 이제 뭐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마감이 되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시장이 변동성 크고 좀 두려움이 있는 시장 속에서 다른 기술주라든지 다른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다 실적이 불안한 이런 주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대안적인 성격까지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당분간 좀 어렵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또 매력적인 엔터 섹터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략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자 함께 했습니다.